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황에서는 표정이라는 걸 감추기도 해요. 표정을 굉장히 잘 감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발끝의 방향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과 있을 때는 발을 편하게 쭉 펴고 있는데, 반대로 면접 상황이라든지 상황이 불편해지면, 그래서 되게 잘하고 싶은 마음을 아이들이 손을 좀 크게 가장되게 표현하거나, 또는 자신 없음을 손을 이렇게 뒤로 감추는 것이나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든지 해서 손을 생략하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디랭귀지가 완벽한 거짓말 탐지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임수를 식별하기가 진짜 어렵다고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사이좋은 엄마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보다 얼굴에 먼저 나타나죠. 우리 지난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찾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진로 결정의 문제는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에 있어요. 실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생각해 보면 바로 막 대답이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때 생각으로 찾는 게 아니라 내 몸의 반응을 보고 내가 진짜 이걸 좋아하는구나, 또는 이걸 진짜 불편해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FBI 전직 수사관 조 네버로의 FBI 행동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근거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할 때 이것을 좋아하는 것인지 또는 불편해하는 것인지 알아봅니다. 오늘의 이야기 첫 번째, 내 몸의 반응으로 나를 이해하자. 자, 두 번째, 상대방의 행동으로 타인을 이해하는 것. 자, 마지막으로는 몸과 말이 일치하는 진정성 있는 진로 찾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는 몸이 테이블 앞으로 기울면서 이렇게 앞에 있는 물건을 치우고 점점 이렇게 가까워지죠. 이렇게 가까이 가서 그랬어 라고 속닥속닥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랑 얘기할 때는 조금 핸드폰을 이렇게 보거나 이야기에 집중을 잘 못하기도 하죠. 또는 음식을 많이 먹게 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이 상황이 내가 지금 마음이 편안한가 또는 불편한가를 나타내주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그 데이터에 따르면 소개팅 할 때 상대방을 보고 딱 그 첫인상을 결정짓는데 1분 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 이미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그 호감도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나의 신체 반응 알아보기입니다. 우리가 신체 반응을 알아볼 수 있는 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해당하는데요. 사실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건 얼굴입니다. 얼굴 중에서도 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볼 때 동공이 커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더 기분이 좋으면 눈썹이 올라가기도 하죠. 동공이 커지고 눈썹이 올라가는 것, 내가 좋아하는 걸 더 많이 보게 해줘 라는 몸의 반응입니다. 반대로 뭔가 이렇게 고민을 하거나 또는 이제 글을 읽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거나 약간 실눈을 뜨거나 또는 이렇게 곁눈질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눈빛에서 일단은 아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또는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바로 알 수 있긴 합니다. 또 불편함의 신호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면접을 보러 가거나 또는 뭔가 발표를 앞두고 있으면 입술이 바짝바짝 마른다라는 표현 쓰죠. 실제 저도 입술이 마르는 경험 자주 하는데요. 이렇게 입술을 오므리거나 입술을 찢거나 손톱을 뜯거나 다리를 떨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신호죠. 얼굴을 찌푸리는 것은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아실 텐데요. 강아지들도 여기 미간에 주름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다라는 표현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자, 만약에 말로는 괜찮아요 라고 하는데 표정이 안 괜찮으면 어떤 걸까요? 네, 안 괜찮은 거죠. 반대로 싫은데 라고 하는데 웃고 있다. 그럼 싫은 걸까요? 그러니까 조 네버로도 이렇게 말했어요. 언어랑 비언어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부정적인 거에 더 포인트를 주라고 했습니다. 얼굴에서 내려가서 이제 손과 팔을 보자면 그림 검사에서 손이나 팔은 실행력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고 많은 것들을 손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자, 가장 손을 기분 좋게 사용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하이파이브 있겠죠.
하이파이브 짝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장에 가면 다 푸처 핸즈업 하잖아요. 이렇게 팔을 들고 막 방방방 뛰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큰 동작을 하는 것들이 기쁨의 표현, 환호를 표현하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X자로 팔짱을 끼는 거는 뭔가 약간 폐쇄적인 행동에 해당합니다. 자, 팔로 하는 가장 좋은 행동 또 하나, 허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 안녕 할 때 안쪽과 이 팔 안쪽을 보여주는 것은 무기 버려 할 때 이렇게 시키잖아요. 내가 너를 해치지 않아 라고 하는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전 이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도 남자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사실 저는 이거를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림 검사에서 실행력을 나타내는 게 손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하고 싶은 마음을 아이들이 손을 좀 크게 과장되게 표현하거나, 또는 자신 없음을 손을 이렇게 뒤로 감추는 것이나 뭐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든지 해서 손을 생략하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양반들 이렇게 뒷짐지고 걸었잖아요. 이거는 좀 폐쇄적인 행동이에요. 나는 높은 지위에 있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라는 신호입니다. 자, 다리가 출구 방향을 향한다면 내가 빨리 여기를 뜨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리 떨거나 발끝이 이렇게 바닥에서 떨어지는 것은 좀 불안 초조의 표현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소개팅 상황에서 상대가 발을 앞쪽으로 쭉 뻗고 있다면 상대가 마음에 든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불편하다 하면 발을 뒤로 이렇게 하고요. 존 에버로도 실제로 가장 정직한 부위를 발이라고 했거든요. 발을 통해서 정확한 비언어적인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감정 읽기. 자, 이렇게 우리 몸의 신호를 통해서 나의 진짜 감정을 눈빛과 손끝, 발끝에서 알아보았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다른 사람을 관찰할 때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황에서는 표정이라는 걸 감추기도 해요. 표정을 굉장히 잘 감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발끝의 방향을 한번 보세요. 우리 치료실에서도 눈과 몸통과 발의 방향을 그 내담자에게 향하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끝은 숨길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과 있을 때는 발을 편하게 쭉 펴고 있는데, 반대로 뭐 면접 상황이라든지 상황이 불편해지면 다리를 이렇게 뒤로 해서 이렇게 뭐 X자로 이렇게 하거나 발끝이 뒤쪽으로 향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를 고민할 때도 뭔가 생각으로 답을 찾기보다는 우리 아이 또는 나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할 때 눈이 반짝반짝한가? 우리 아이가 표정이 밝은가? 실제로 저희 둘째는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미술학원에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는데도 혼자서 여기저기에 막 그리거든요. 화이트보드에도 그리고 종이에도 그리고 뭐 그림 드로잉 패드에도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현재 꿈은 웹툰 작가예요. 이렇게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찾으면 진로 설정이 굉장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사실 바디랭귀지가 완벽한 거짓말 탐지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임수를 식별하기가 진짜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 책에서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 미만이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60% 이상을 넘기지 못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불편함이나 이런 걸 알아주기 위한 것이지, 그런 걸로 사람을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건 아니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더 잘 소통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행동 하나만 보고 이 사람 거짓말쟁이야 라고 단정 짓는 건 위험하다는 거죠. 감정은 순간적으로 불편할 수 있고 그렇지만 자연스러운 거고 자연스러운 자기 표현이거든요. 진실은 결국 솔직한 자기 표현에서 나와요. 우리가 누군가의 사소한 행동 하나에 예민해지기보다는 그 사람의 전체 맥락을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과 몸 일치시키기. 진정성 있는 진로 선택을 위한 거죠. 어떤 학생이 말합니다. 저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눈이 초롱초롱 빛나고 표정이 밝아요. 정말 되고 싶구나 라는 느낌을 받겠죠. 진로를 생각할 때 아이들도 사실은
굉장히 막연하고 구체적인 경험이 없고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뭔가 결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 직업이 좋아요 라고 말하면서 아이가 고개를 숙인다든지 표정이 어두워진다면 그건 어쩔 수 없이 고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언어보다 비언어가 더 정확하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로 그냥 포장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감정에서 흘러나오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나의 말과 표정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반대로 내가 그 생각을 하면 몸이 좀 움츠러드는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정한 진로 선택은 나를 진솔하게 드러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내 마음이 잘 전달돼요. 진로는 생각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몸이 먼저 아는 것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눈이 반짝반짝하고 표정이 밝아진다면 그 일은 나의 천직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보다 몸이 먼저 앞서 나가고 표정이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순간 그게 바로 당신의 마음이 말해주는, 몸이 이야기해주는 이게 나야 라는 신호입니다. 진로의 방향은 결국 우리 몸 안에, 아이들 몸 안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표정을 잘 알고 내 마음을 인지하고 말과 몸의 언어를 일치시킬 수 있다면 진로는 찾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바디랭귀지에 대한 경험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